안녕하세요. 바리스타 곽쌤 채널의 곽봉준입니다. 오늘은 어떤 영상을 찍을 거냐면요. 저희 구독자 중에서 황혜일이라는 이제 구독자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질문을 하나 올렸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증상이 생기면 질문들을 많이 올리시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 보일러 있으면 보일러 위에 과압력 방지 밸브라고 해가지고 위에 릴리프 밸브라고 하나 위에 달려 있어요. 달려 있는데 그 릴리프 밸브가 이제 스팀이 새거나 아니면 폭발하듯이 확 수증기가 올라오거나 아니면 그 우리 그 소방 검정 막 그런 소리처럼 막 빽 우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우는 이유는 보통 이렇게 릴리프 밸브는 수증기 있잖아요. 수증기의 보일러의 압력이 그 릴리프 밸브가 보면 봉인이 돼 있어요. 봉인. 왜냐하면 수리를 하지 말고 만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릴리프 값이 변하면 최대 압력 값이 변하면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요만큼 돌린 게 1.2고 요만큼 돌린 게 1.6이고 요만큼 돌린 게 1.8이다 이런 거 우리가 몰라요. 그렇다 보니까 회사에서 정해놓은 값이 있어요. 그 값대로 봉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봉인된 그대로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게 만약에 터졌다면 그 릴리프만 교체를 할 게 아니라 릴리프가 왜 터졌는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 릴리프가 왜 터졌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살짝 그리면서 내가 릴리프가 왜 터지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댓글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드리는 거예요. 자, 보실까요? 보일러가 이렇게 있으시면, 보일러 여기 있죠? 보일러 여기 보시면, 한 50%에서 70% 사이가 이제 물로 채워져 있어요. 그죠? 물로 채워져 있는데, 여기 보이시죠? 빈 곳. 예를 들면, 이게 보일러 있다면, 한 70% 이렇게 있죠? 이렇게 70%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전기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수위 감지봉 수위 감지봉은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면요, 여기에 메인보드가 정전기를 흘립니다. 정전기를 흘리는데 우리가 수위가 이렇게 차다가 여기 수위 전극봉에 물이 딱 데이는 순간 얘가 방전이 돼요. 예, 그러면서 메인보드가 물을 차단시키고 여기서 또 떨어지게 되면 또 물을 채우고 하는 건데 여기에 스케일이 쌓여요. 이렇게 스케일이 덕지 쌓여요. 저번에 스케일이 왜 쌓이는지 설명해 줬죠. 스케일은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히터가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이 히터가 이제 서로 전기를 보내.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제 전기를 보내는데 전기를 보내다가 이제 이 물 속에 있는 칼슘이나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이 전기를 만나게 되니까 얘네들이 붙어버려 가지고 요만큼 좀 커지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수증기 타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물만 붙어 있다가 물만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스케일이 쌓여 있다가 또 올라온 애들이랑 또 겹치해서 무거워지면 밑으로 다시 떨어지는 요게 이제 스케일이 형성되는 방식인데요. 여기도 계속 이렇게 수증기가 붙겠죠. 수증기가 붙으니까 여기도 스케일이 쌓이는 거예요. 그럼 요만큼이 전기가 안 통하게 돼요. 그러면 수위가 이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이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또 스케일이 또 쌓이겠죠. 그럼 또 수위가 이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물이 70%였는데, 그죠? 나중에는 보니까 80%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진공 상태죠? 진공 상태라서 밀폐되어 있어요. 밀폐되어 있는 상태에서 70%의 물의 온도와 80%의 물의 온도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메인보드는, 그냥 무조건 여기에 탐침이나 아니면 뭐 온도계를 꽂아가지고 전도되는 그냥 이 온도 센서에 의해서 전도되는 그냥 저항값만 체킹해가지고 메인보드가 읽어요. 그럼 예를 들면
메인보드 세팅이 뭐 130도라고 130도시라고 세팅이 되어 있다면, 이 메인보드는 물이 70% 있든 80% 있든 90% 있든 130도의 물을 끓여버립니다. 그러면 이 부분만큼만 우리가 스팀이 형성이 되겠죠. 이 부분만큼 스팀이 형성이 되는데요. 빨간색으로 처리할까요? 자, 이 부분만큼 스팀이 형성되는데요. 보이시죠? 이만큼의 스팀이 형성되는데, 여기가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내압은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수증기의 압력은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수위가 높아졌다면, 평상시에 우리가 만약 게이지가 뭐 0.1, 0.2, 0.3 이런 식으로 쭉 있는데, 여기가 1에서 녹색선 딱 되어 있어요. 녹색으로. 그죠? 1에서 뭐 1.5까지 녹색 뭐 되어 있든지, 1.2까지 녹색으로 되어 있다든지, 뭐 그렇죠. 근데 이제 보면 평상시에 우리가 게이지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었는데, 어느 보니까 이렇게 가리키고 있네요. 그러면 보일러가 아까 전에 70%까지 쌓여 있던 애랑 여기 이만큼 갇혀져 있는 얘가 130도가 되니까 130도만큼의 수증기가 생기겠죠. 130도에 맞는 수증기가 생기겠죠. 그래서 물이 70% 있을 때의 130도의 수증기와 80% 있을 때의 130도의 수증기하고는 이 내압이 걸리는 양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릴리프 밸브라고, 여기 릴리프 밸브라고 여기다가 딱 꽂아놨는데, 요거는 1.6짜리가 있고 2.0짜리가 있어요. 뭐 1.8짜리가 있고, 그럼 1.6, 1.8, 2.0을 보통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우리가 1.6짜리를 여기 보통 1.8짜리가 많이 꽂아놨는데, 여기 꽂아놨으면 여기가 수위가 많이 차가지고 내압이 올라가게 되면 1.8 이상이 걸리면 되는 거예요. 1.9 걸리든지. 그러면 얘가 탁 터져요. 우리가 안에 철판 두 개가 있는데, 구리판 두 개가 있어요. 그 구리판이 막 떨면서 소리를 시끄럽게 내거나, 아니면 그 안에 밸브가 열려가지고 위로 수증기가 쫙 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근데 안전한 게, 얘가 만약에 터졌다면 보일러는 안전한 겁니다. 근데 얘가 안 터지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터진 거를 왜 위험하냐면, 얘가 최종 안전 밸브이기 때문에 얘가 터지기 전에 온도랑 이런 것들이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바리스타 박사님 채널의 곽봉준이었습니다.